대구에서 열차를 통해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경주. 그런데 유명한 문화재나 시내 모습은 안 보이고 아파트 단지 한 곳과 산의 모습 정도만 보인다고요? 예상했던 그림은 이게 아닌데. 이거 이상한데? 내 예상에 대령군 같은 게 바로 보일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외곽에 내린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를 타야 되나? 택시가 여기가 요금이 좀 그렇단데. 네, 이후 챕터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것을 이용하냐에 따라 접근성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금방 이동할 수 있는 두 지역, 시내나 다른 유명한 관광지 등으로 가는데 시외 대중교통 거점 위치가 외곽에 있어서 추가로 이동하는 거리가 또 길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구 경주 간 대중교통입니다. 출발 시간 약 7분 전에 박 차장에서 나온 이 버스가 경주시 버스터미널 16시 40분 출발 우등입니다. 출구와 바로 붙은 쪽에 신호기가 있어서 좌회전 신호 받는 것 때문에 나가는 과정에서 대기했다가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터미널 내거리 바로 지나면서 강변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황남대교도 지나가고요. 이후에 나오는 나전교 상거리에서 우회전하는데 서라벌대로로 들어가는 곳이지만 경주 IC로 들어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가다 보면 바로 경주 IC의 요금소가 있고요. 요금소를 통과하고 나서는 앞에 가고 있는 버스와 똑같이 우측 대구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경주 IC 다음에 건천 휴게소가 있고 그 다음은 건천 IC입니다. 건천이라는 지명에서 혹시 철도와 관련한 힌트를 얻으신 분 계시나요? 건천 쪽으로 철도가 지나가는데 경부고속도로상에서는 중앙선 및 동해선 철도와 교차합니다. 모량 신호장이라는 곳이 근처에 있기도 한데 과거에만 해도 승강장이 있는 역이었다는 점이 있죠? 요즘에는 모량 신호장 쪽으로 KTX 이음도 지나가는 때가 있다고 하지만 편수는 아주 적습니다. 철도 노선과 교차하고 나서 건천 IC가 나오고 그 뒤로는 영천 분기점, 영천 IC, 경산 휴게소, 경산 IC, 동대구 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 버스는 조금 전 경산 IC를 지나는데요. 여기서 교량이 보이니 바로 대구선 철도입니다. 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도 이 주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전만 해도 안심역에서 종착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연장되어서 하양까지 운행하는 열차도 있죠. 도시철도 1호선 연장으로 동대구역에서 하양역 가는 두 개 철도 노선이 양분하게 된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제 바로 동대구 분기점이 나오고 여기서 대구 부산 고속도로로 바꿔 타야 합니다. 이 버스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까지 들어가지만 그곳에 들어가기 전 용계동에 경유합니다. 그래서 운행 과정에서 밀양 서부산 방향으로 들어가서 대구 부산 고속도로를 잠시 운행했다가 동대구 IC가 나왔을 때 바로 나가면 됩니다. 17시 23분에 동대구 IC에 왔는데 아직 차량들이 많은 시간대는 아니어서 그런지 이렇게 도로가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정류소는 용계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동대구역 환승터미널입니다. 이번에 용계정류소에 정차해야 하는데 동대구 IC 고가교를 이용하지 않고 고가도로 옆으로 빠져서 교차로 해서 좌회전입니다. 좌회전하고 나서 바로 정차 지점이 나타나니까 용계 승객분들 여기서 하차 준비를 슬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까지 이동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현재 국도 4호선이자 화랑로로 운행하고 있는 중이고 효목 내거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운행하는 과정에서 금호강을 건너기 위해 화랑교를 이용하고 망우당 고가도로도 이용하면서 망우당 내거리에서 신호 대기 없이 위로 지나갑니다. 효목 내거리가 나왔을 때 우회전 해주는데요. 여전히 국도 4호선이지만 길 이름은 동북로로 바뀝니다.
바로 옆에 철도가 지나가는 걸 알 수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동대구역이 나올 것 같네요. 왼쪽 커브를 지나가고 나서 효모 고가 내거리를 통과하고 국도 4호선에서 벗어난 뒤 경북수협 내거리가 나왔을 때 우회전인데 고가도로 옆으로 들어가야 터미널 9내로 갈 수 있습니다.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한 지 56분 만인 17시 36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동대구 경주 노선은 대구 용기동에 경유하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대구와 경주 각지에서 7시에서 22시까지 평상시 2~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전에 우등이 배차되어 전 구간 기준 8,000원입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4층 26번호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 9번홈에서 탑승하시고 대구 용계동은 동대구 IC 입구 옆에 고속 시외버스 용계 정류소에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강변 동서마을화 시내버스 정류소 옆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구 경주 간 버스는 1912년 한 일본인이 대구에서 경주를 거쳐 포항으로 가는 부정이 버스를 운행한 것이 시초입니다. 사실 1912년은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지 2년차 접어든 시기이기도 하고 일본인이 한반도에서 사업을 한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외버스가 이용하는 경부고속도로에 구서에서 동대구까지 구간이 개통하기 57년 전이기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속으로 운행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113년 동안 변했는데 고속도로 개통도 세상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지만 운행 차량도 긴 세월 동안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2024년 5월까지는 금호고속도 동대구 경주 간을 운행하기도 했으며 이것은 금호고속의 영남 지역 초단거리 노선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경주에서의 취급 터미널이 달라서 금호고속은 경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로 통합되기 전까지는 시외버스 운수사는 효신내거리 쪽의 동부정류장, 금호고속은 동대구역 앞에 있었던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용했습니다. 출도착지가 달라 서로 다른 노선이라고 볼 수 있었고 코버스 회원사에서 운행했던 것은 과거 한참 동안이나 고속버스 예약처에서 예약할 수 있었던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금호고속이 없는 지금은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시간대나 운수사별로 터미널 구분 이용이 필요 없습니다. 동대구 경주 노선 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대구 서부 경주 노선은 각지에서 7시에서 21시까지 1시간에서 1시간 10분 간격으로 총 14차례 운행하고 우등 9,500원입니다. 대구 서부 정류장 9번홈,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 6번홈에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서대구라고 표시하는 게 보이는데 서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이 아니라 대명동 대구 서부 정류장이라는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 북부 경주 포항 노선은 평상시 5차례만 운행하고 대구 북부 경주 간 우등 9,000원입니다. 대구 북부 시외버스 터미널 9번홈,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은 대구 서부행과 플랫폼을 공유합니다. 대구 경주 가는 철도로도 이동 가능합니다. 크게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고 세부 종류로 따진다면 5가지입니다. 동대구역 경주역 간 먼저 일반 열차는 무궁화호 누리로 ITX 마음을 이용할 수 있는데 동대구역에서 7시 41분에서 21시 23분까지 경주역에서 7시 38분에서 22시 7분까지 총 11차례 만나볼 수 있습니다. 48분에서 54분 소요되며 무궁화호나 누리로는 5,000원, ITX 마음은 6,200원입니다. 대구 경주가는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일반 열차를 통한 이동도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고속열차와 비교하면 횟수가 많이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속열차는 KTX, SRT 둘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대구역에서 6시 57분부터 23시 23분까지, 경주역에서 평상시엔 5시 48분부터 월요일엔 5시 20분부터 22시 56분까지 경주역 정차 기준으로 하행 KTX 총 27회, SRT 최대 18회, 상행 KTX 총 25회, SRT 최대 18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본 금액만 결제하시고 16분에서 17분 정도만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대구역에도 정차하는 고속열차가 있지만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서대구역 정차 고속열차와의 시간대가 맞지 않다면 동대구역에서 이용하시되 서대구역, 동대구역 간 다른 수단으로 따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대구역에서는 아예 경주역 쪽으로 가는 열차가 편성되지 않습니다. 경주역 이외에도 서경주역도 있는데 서경주역에는 포항 방향의 일반 열차 5차례 정도만 정차하고 KTX나 SRT는 통과합니다.
시외버스가 우등버스만 배차되고 있다 보니 아예 KTX 일반실마저도 동대구 경주 간 버스와 비교했을 때 몇백 원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다른 열차들은 심지어 저렴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열차 수도 적지 않은 편인데다 모두 1시간 미만에 동대구역과 경주역 간 이동할 수 있고 천막자 조건도 좋기 때문에 이런 점만 보면 시외버스에 비해서도 탁월한 면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대구 경주 간 이동만 한정했을 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죠. 바로 경주 시내 접근성입니다. 경주시에서는 시외버스와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많이 다릅니다.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은 아예 시내와 바로 붙어 있고 시내 유명 관광지로 가는 거리도 짧은 편에 속하는 반면 경주역은 외곽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시내로 바로 이동하는 추가 과정까지 필요한데요. 경주역에서는 당연히 택시도 이용할 수 있지만 복합 할증이 추가되는 관계로 결제해야 하는 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금액을 신경 써야 하는 분이라면 꼭 시내버스를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경주역에서는 총 13개 버스 노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50번과 51번, 70번 버스가 그래도 조금 자주 다니는 편인데 자세한 출발 시간표는 경주 시내버스 운수사인 새천년 미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대에 따라 경주역에서 출발하지 않는 차량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해주세요. 자주 다니지 않은 버스 노선도 경주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시간표를 파악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열차로 경주역까지 이동한 다음에는 경주 시내로 들어가는 과정이 추가되는데 터미널까지 기준으로 빨라도 20분에서 25분가량 소요됩니다. 고속열차를 이용한 입장이라면 순소요 시간 그래도 1시간을 넘지 않지만 일반 열차를 이용한 입장이라면 순소요 시간 1시간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시내 조금 더 가까운 역이라면 서경주역이라는 다른 곳도 있지만 경주역에 비하면 정차는 열차가 많이 뜸한 편이기 때문에 서경주역에 정차하는 열차와 시간대가 맞지 않다면 경주역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 경주 간 열차는 무궁화호나 누리로 ITX 마음을 기준으로 하면 대구선을 통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구선은 과거에 경동선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경동선은 1916년 11월에 대구 하양간 개통을 시작으로 1918년 포항시 학산까지의 구간이 개통됐고 경주역도 같은 시기에 개통됐습니다. 과거의 경주역은 아예 경주 시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현재와는 달리 본선이 단선 구조인데다 전차선이 없어 디젤 열차가 운행해야 했습니다. 2010년에는 경부고속선 2단계가 개통됐는데 2단계 구간에는 지금의 통합 경주역이 되는 신경주역이 포함됐습니다. 신경주역은 경부고속선 열차를 위한 공간으로만 활용됐지만 신경주역이 생김으로 인해 굳이 일반 열차로만 이동할 필요 없어졌고 방법이 한 가지 더 늘어난 것과 같은 형태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부고속선 2단계 및 신경주역은 옛 경주역과 비교할 때 시내나 관광지로의 접근이 수월하지 못한데 경주가 신라의 박물관과 다름없는 곳인데다 신라의 또 다른 유물이 땅속에 여전히 있을 가능성도 있었고 유네스코에서도 신라 문화재 보호 차원으로 지금의 경주역을 외곽에 건설할 것으로 권고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가 되었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부로 옛 경주역은 철도 노선 개량과 함께 신경주역과 통합되었고 이후 경주역으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시내 한가운데서 열차를 이용할 수 없고 시내에서 떨어진 지역에서만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미래에 기차를 이용함에 있어 조금 변동사항이 일어날 만한 일이 있을 겁니다. 먼저 소수이긴 해도 현재 무궁화호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무궁화호 열차는 얼마 지나면 운행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무궁화호 객차는 2003년을 마지막으로 생산이 끝나 최소 22년가량 지났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당장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객차입니다. 무궁화호를 대신해줄 열차는 ITX 마음이지만 이 열차는 새마을호급으로 취급되는 열차인데다 결제 기본 금액도 무궁화호보다 비싸다는 점이 있습니다. 급은 다르긴 해도 후속 역할은 ITX 마음에게 달렸는데 무궁화호 열차를 ITX 마음으로 교체한다면 기본 2,6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열차들의 수는 줄어들다가 가장 나중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무궁화호와 동급으로 취급되는 누리로 열차도 있지만 정식 운행 편성수는 소수인데다 이 열차도 2009년부터 운행을 시작해 꽤 오래된 열차이기 때문에 2034년 전후로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 예상된다면 역시 차량 교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노후화와는 별개로 편성수가 아주 적고 전국적으로 활약할 수 있을 만큼의 범용성이 없다 보니 아예 특정 구간에서 철수하고 운행구역 자체를 바꾸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는데, 경주역을 경유하는 계통을 담당하기 전엔 서울 신창간이나 충북 지역 등 여러 다른 곳들을 다녔습니다. 혹시라도 누리로 열차가 언젠가 운행 구간을 바꾼다면 과거의 사례처럼 경주역 경유 계통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누리로의 빈자리를 ITX 마음이 채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교체의 문제는 KTX도 예외가 아닙니다. KTX 초기 모델이 2004년부터 운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노후화를 피할 수 없고 동력 분산식 새 고속열차로 교체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월 중 보도된 소식에 따르면 KTX 초기 모델의 기대 수명은 30년가량인데 한국철도공사법에서는 노후 고속열차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데 국가에서 금전적으로 보조해줄 수 있는 내용은 없고 자사에서 완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부채 21조 원을 돌파한 코레일의 입장을 살펴본다면 운임을 현실화하거나 정부 보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이야 기차만 이용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열차가 운행한다면 어떨까요? 사실은 2000년대에도 나오던 이야기지만 지금의 대경선 광역전철이 되는 계통이 경산 방향뿐만 아니라 경주나 포항 방향으로의 연결이 구상되기도 했습니다. 대구와 경주가 서로 맞닿아 있는 지역은 아니어도 금방 이동할 수 있고 오가는 인원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현재 대경선 계통뿐만 아니라 태화강 부전 간 동해선 통근형 전동 열차가 운행되고 있기도 한데, 대경선 계통이 경주 방향으로도 운행하거나 동해선 통근형 전동 열차가 태화강역에서 부구일산역, 경주역 등을 거쳐 동대구역까지 더 운행하면 동대구역, 경주역 간 더 저렴한 금액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참고로 대경선 광역전철이 개통하기 전 하양역이나 경주역에서 시운전을 하기도 했는데 승강장만 광역전철의 문 높이와 문 위치에 맞게 개량된다면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현 대경선 광역전철이 2량으로만 운행되는 데다 시간당 배차 횟수도 적어 한 대를 놓친다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경주역을 거치는 광역전철이 신설되어도 열차의 운행 시간대에 맞춰 나와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지금의 시설을 최대한 그대로 활용한다는 전제하에 경주시내에서 모두 떨어진 곳에서만 열차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도 광역전철이 운행한다고 해도 시외버스와 비교했을 때 접근성 문제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좀 자주 보이는 시내버스라도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버스는 앞으로도 열차에 비하면 경주에서의 시내나 관광지 접근성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 나쁘지는 않은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의 영향을 지금도 받고는 있으나 아예 경주역이 외곽에 있는 곳으로 통합된 지금으로서는 경주 시내나 관광지에서 따로 시외 대중교통 거점으로 길게 이동하는 게 싫다면 금액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도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